안녕하세요. JW 정원성형외과 원장 설철환입니다. 여성들의 가슴 크기와 모양이 다 다르듯이 흉곽의 모양 역시 개개인에 따라 다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새가슴, 벌어진 가슴, 오목가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흉곽 조건이 불리한 분에게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수술 방법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 중앙에는 흉골이라는 큰 뼈가 세로로 자리 잡고 있고 흉골의 양옆으로 늑연골과 늑골이 붙어 있는데요. 이 흉골이 과다하게 앞으로 돌출되어 있어 새의 가슴 형태로 생긴 흉곽을 새가슴이라고 부릅니다. 흉골과 늑연골을 잘라서 새가슴을 교정하는 수술이 있긴 하지만 흉터가 많이 남고 위험성이 높아서 여성분들의 경우 이런 수술보다는 가슴 확대와 지방 이식으로 새가슴인 흉곽을 감춰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미용적인 교정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슴이 작아서 확대 수술을 고려하는 분들 중에서 새가슴인 분들은 가슴골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하시기도 하는데요. 적절한 전략 하에 스마트하게 수술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목가슴은 새가슴과 반대로 흉골과 늑연골이 안으로 들어가 가슴 중앙이 오목하게 꺼진 형태의 가슴입니다. 새가슴인 분들은 대체로 흉골의 폭이 넓고 가슴골이 잘 생기지 않고 가슴과 유두가 양쪽 외측으로 벌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목가슴인 분들은 흉골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유두가 중앙으로 몰려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가슴과 오목가슴은 반대의 상황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경우 적합한 보형물의 형태, 사이즈, 공간 박리 방법 등이 완전히 다릅니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가슴인 분들은 대체로 가슴골 부위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슴인 분들과 새가슴은 아니지만 벌어진 가슴을 가진 분들에게 적용하는 재수술법은 비슷합니다. 새가슴이나 벌어진 가슴의 경우 흉골의 폭이 넓다 보니 그 양쪽에 붙어 있는 대흉근도 벌어져 있는데요. 대흉근 밑으로 또는 이중평면법으로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수술할 때 흉골적 대흉근을 전혀 끊지 않으면 가슴골이 많이 벌어져 보이게 됩니다. 가운데 흉골이 솟아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술 후 보형물은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간격을 좁히기 위해 대흉근을 다 끊으면 보형물 경계가 만져지고 보이게 됩니다. 마른 분들의 경우 보형물의 표면 주름까지도 만져지고 보이는 리플링 현상도 생기게 되죠. 따라서 흉골 쪽 대흉근을 조금만 끊되 너무 많이는 끊지 않아야 하고 보형물로 해결되지 않는 나머지 간격은 지방 이식으로 좁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너무 작은 보형물을 사용하면 가슴골 쪽으로 보형물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흉곽 폭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지름과 크기의 보형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튀어나온 흉골도 잘 가려지게 되고요. 보형물만으로는 가려지지 않는 돌출된 흉골의 상단부 주위에도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튀어나온 흉골이 감춰짐으로 더 효과적으로 새가슴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벌어졌다는 표현은 가슴과 가슴 사이 간격이 넓어서 가슴골이 잘 안 생기는 상태에도 사용되고 유두가 바깥쪽으로 치우쳐 있고 양쪽 유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두 상황의 해결 방법은 다릅니다. 가슴과 가슴 사이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흉근 박리를 적절히 하고 지방 이식으로 간격을 좁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요. 양쪽 유두가 바깥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엔 또 다른 특별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별 생각 없이 보형물을 이렇게 위치시키면 안쪽 반지름에 비해 바깥쪽 반지름이 많이 짧아 보이게 되어 유두가 더 바깥쪽으로 치우쳐 보이게 되겠죠. 이게 아니라 바깥쪽 반지름을 증가시켜야 유두가 가슴 둔독에서 좀 더 중앙에 위치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 반지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바깥쪽 박리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좀 더 큰 지름의 보형물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바깥쪽 박리를 너무 많이 하면 늑간신경에 영향을 줘서 피부 감각 저하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늑간신경에 영향이 많이 가지 않는 한도 안에서 박리를 해야 합니다. 반면 가슴 바깥쪽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것은 늑간신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바깥쪽 반지름을 증가시켜
유두가 바깥쪽으로 덜 치우쳐 보이게 하는 데 있어서 지방 이식은 상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오목가슴인 분들은 흉골과 늑연골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흉골 폭이 좁고 양측 대흉근 사이 간격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유두가 중앙으로 몰려 있습니다. 흉곽이 중앙 쪽으로 경사져 있다 보니 가슴 확대 수술 후 보형물이 점점 중앙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양측 보형물이 가운데서 만나 합쳐지는 합유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중앙 쪽 대흉근 박리를 소극적으로 해서 양측 보형물 공간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크기가 너무 크거나 지름이 너무 넓은 보형물을 사용하면 합유증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유두가 중앙적으로 더 몰려 보이게 되므로 크기와 지름이 너무 크지 않은 보형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사이즈 욕심은 좀 줄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목가슴에서 오목한 중앙 부위를 보형물로 채우려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가는 양측 보형물 공간이 합쳐져서 두 보형물이 중앙에서 만나는 합유증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슴이 조랭이 떡처럼 이상한 모양으로 되고 교정 수술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좌우측 보형물 공간 간의 안전거리는 확보하되 오목한 중앙 부위를 지방으로 채우는 것은 괜찮습니다. 따라서 오목가슴 교정에도 지방 이식은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술 케이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새가슴 소견이 있고 흉골 폭이 넓으며 가슴골이 벌어져 있습니다. 겨드랑이 절개 내시경 방법으로 수술했는데요. 수술 중 임시 보형물인 사이저를 삽입하고 환자분을 앉힌 다음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대흉근 박리를 적절히 했음에도 가슴 사이 간격이 넓고 유두는 바깥쪽으로 치우쳐 보입니다. 유두와 밑선 사이 거리도 짧은 수축 가슴 소견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 밑선이 보이는 이중선 현상도 있습니다. 지방 이식을 하기 전과 후의 사진인데요. 안쪽에 지방 이식을 함으로써 가슴 사이 간격이 줄어들었고 바깥쪽에 지방 이식을 함으로써 바깥쪽 반지름이 증가되어 유두가 가슴에서 좀 더 중앙에 위치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중선도 지방 이식으로 채워서 해결하였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 1년째 모습입니다. 보형물만으로는 튀어나온 흉골의 상단부까지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이식을 상단부까지 하여 돌출된 흉골을 가려드렸습니다. 5년 전 타병원에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으셨는데 새가슴과 벌어진 가슴 소견이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수술이 이루어져서 가슴골 쪽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대흉근 박리가 부족했고 흉곽 폭에 비해 너무 작은 지름의 보형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수술을 통해 개선하였는데요. 대흉근을 완전히 끊으면 보형물이 많이 만져지기 때문에 대흉근을 완전히 끊지 않는 한도 안에서 조금 더 박리를 하고 흉곽 폭에 맞게 지름이 좀 더 큰 보형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러고도 남는 간격은 지방 이식을 통해 해결하였고 바깥쪽에도 지방 이식을 함으로써 유두 사이 간격이 멀어 보이는 것도 개선하였습니다. 오목가슴이면서 조직이 매우 얇은 분인데요. 너무 크지 않은 보형물을 사용했고 지방 이식을 활용하여 꺼진 흉곽 모양과 얇은 조직 두께를 보완하였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 1년째 모습입니다. 새가슴, 벌어진 가슴, 오목가슴 등 무난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 분들에게 일반적인 수술 방법을 적용해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흉곽과 가슴 모양에 단점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구조적 문제를 잘 파악하고 그러한 단점들을 커버하고 교정할 수 있는 수술을 시행해야 결과도 잘 나오고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JW 정원성형외과 원장 설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